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전문 지식과 건축 자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업 위탁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발 위탁 방식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주로 분양형보다 임대형으로 실시되어진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전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탁해서 개발을 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발업자는 이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대신에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개발 방식입니다.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집니다. 사업 위탁 개발 방식 말고 또 토지 신탁 방식이 있는데 이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서 사업 위탁 개발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분양 또는 임대 및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 업무를 수탁받아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을 일괄 임대받음으로써 사실상 사업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 위탁 개발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의 일종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개발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상호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업의 장점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이렇게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한 장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분양, 임대 및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 업무를 개발업자가 수탁받아서 건물을 완공한 후 이 건물을 완공한 후 당연히 명의는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어집니다. 소유자한테 명의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일괄 임대받습니다. 개발업자가 건물을 일괄적으로 임대를 다 받아가지고 이 개발업자가 실제 임차할 수 있는 실수요자 임차인을 찾아서 자시 임차하는 전대하는 형식의 어떤 사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위탁 개발 방식은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의 사업 자금의 조달과 시공, 임대, 분양, 건물 관리 등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사업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알아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하고 사업 자금을 대하는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따라서 소규모 건설 사업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축 자금이 부족한 그리고 경험이 없는 토지 소유자, 지주는 이런 사업 위탁 개발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 위탁 방식은 우리 또 수탁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속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업 방식입니다. 즉 차입금,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이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계상 등이 상속을 할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때 유리한 사업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 위탁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를 도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사업 계획안을 의뢰합니다. 1번 개발업자에게. 그럼 이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와 건설 청부 계약을 합니다. 건설 발주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때 이제 수수료도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수수료 계약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개발업자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제휴를 받거나 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4번 개발업자가 정보를 제공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빌리게 되겠죠. 그죠? 빌리고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그 시공에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개발업자가 시공사일 수도 있고 시공사를 또 따로 뭡니까 하청 줘서 시공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토지 소유자 5번 건물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인도하고 토지 소유자는 은행으로 빌린 건설 자금을 어떻습니까? 개발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어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일괄적으로 개발업자에게 몽땅 임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의 모든 권한을 개발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이제 다시 실소유자 임차인을 찾아서 다시 재임대를 주는 전대 형식으로 실소유자에게 또 임대를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개발업자가 임대인이 되고 실소유자가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전대 임대료가 일단은 개발업자한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이 개발업자는 이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임대료, 보증금, 뭐 월세 이런 거 받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이러한 형태로 사업 위탁 방식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사업 과정을 한번 봅시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전개되어서 설명드린 내용이 사업 과정이죠. 그죠? 자, 지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회사에 사업을 위탁하죠. 자, 시공계약은 토지 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체결을 합니다. 자, 자금 도달을 위한 금융기관 물색 및 협의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개발업자가 금융기관 물색 및 협의를 하지만 채무자 명의로 채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어져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수탁 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개발 회사에 일괄하여 임대한다. 앞서 설명드렸죠. 개발업자는 건물을 전대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합니다.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 경우 전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보증한다. 자, 임대료를 보증한다 말은 즉 개발업자, 임대사업자가 건물에 임차인이 모집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약정된 임차료는 무조건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이자 건물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도 토지 소유자 명의로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습니까? 지급한다는 겁니다. 즉 공실이 발생해가지고 실제 임차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와 처음 약정했는 약정 임대료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건물주에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자금이라든지 뭐 건물 개발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건물을 짓고 또한 확정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개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로 받은 임대료로 차입금을 변제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을 때 전문 지식과 자금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탁 개발 방식, 다른 말로 수탁 방식이라고 하죠. 그죠? 사업 수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 수탁 방식, 그러니까 수탁 개발 방식은
일단 다시 설명드리면 임대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하고 그 개발업자로부터 확정된 임차료를 받죠. 그죠? 그리고 위탁과 관리 운영은 장기적으로 개발업자가 모든 책임을 합니다. 그죠? 책임으로서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수탁 개발 방식, 사업 위탁 개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토지만 가지고 있고 지금 건축 경험이 없는 지주분들은 이러한 개발 방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